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저희는 노아의 종말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제가 2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현재 부분에서 5장 먹기 좋은 알약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과학으로 우리가 장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 그리고 그 알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좀 내용이 과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전달을 이제 제가 이해한 것만, 그리고 좀 최종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은 삶이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 법칙은 없다입니다. 인류는 계속 장수를 꿈꿔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를 보면은 126년 동안 우르크를 통치한 수메르 왕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969세까지 살았던 히브리 족장 무르셀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계속 장수를 꿈꿔왔지만 누군가는 언젠 죽고 노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1665년에 영국의 레오나르도라고 불리던 로버트 훅이 코르크 껍질 세포 관찰한 결과를 담은 미크로그라피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게 근대 생물학 시대로 전입한 거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뭔가 세포 이렇게 작은 단위로 보는 게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과학자들이 세포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노화는 세포보다 더 작은 나노 단위에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나노 단위에서 세포막을 뚫고 세포 핵으로 들어가서 더 작은 규모인 아미노산과 DNA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나노 규모 단위에서 보면 생명은 그저 정상적으로는 결코 조립되지 않을 원자들을 모으고 조립하거나 정상적으로는 결코 분해되지 않을 분자들을 쪼개는 화학 반응들의 질서 있는 집합일 뿐이라고 하고요. 아미노산 사슬들로 이루어진 효소가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NA, 리보솜, 단백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노아의 종말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물학이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되게 재밌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포가 4차원 시공간에 존재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속도와 규모로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크기는 10나노미터라고 하고요. 1초에 1000조 번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인데 여기 예시로 효소에게 1mm는 대륙만한 크기고 1초는 1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뭔가 새로운 공간의 속도와 크기로 이제 나노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이 지금까지 생물학에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그 무엇도 발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더 살 수 있다. 삶이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화란 엔트로피의 증가, 무질서로 나아가는 정보 상실이라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인류는 약물이라는 분자를 써서 효소를 화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물질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터 섬에서 발견한 장수약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1965년 1월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이스터 섬을 이제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제약학자였던 수렌 세겔이 이 이스터 섬 석상 밑에 있는 흙에서 스트랩토미세스 히그로스 코피쿠스라는 항균 화합물을 분비하는 방선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단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방선균이 면역계를 억제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쓰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다가 장기 이식한 환자들이 보통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라파마이신을 이용해서 장기 이식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고 합니다. 정상 효모 세포 같은 경우에 2,000마리를 배양하고 6주 후면은 이제 몇 마리만 살아있는데 이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절반이 생존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 라파마이신은 NAD 생산 자극의 모세포가 만드는 딸세포의 수를 늘려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복용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소량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면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커피 한 잔보다 싼 항노화제 메트로포민인데요. 이 메트로포민은 이제 1957년 제약학자인 장스테론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디메틸 바이구아나이드를 복용하면 이형 담요형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메트포르민이라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트포르민은 AMPK를 활성화함으로써 NAD가 더 많이 생산되고 노화 전체에 맞서는 서투인을 비롯한 방어 체계를 켜는 물질인데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인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을 얘기하면서 이제 노화가 치료 가능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런 물질을 값싼 알약으로 먹음으로써 인류는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얘기하는 물질은 스택이라는 건데요. 건강 수명을 책임지는 물질들이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우리가 이제 포도주에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게 되게 기름지고 한데 비교적 날씬하고 장수하는 이유가 포도주를 먹어서이다 하면서 요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물질은 한 분자가 굶을 필요 없는 열량 제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런 걸 화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물질을 연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스베라트롤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서투인을 활성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와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스택 NAD라고 하는데요. 이 NAD라는 물질은 7가지 서투인의 활성을 다 증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을 비롯한 많은 주요 생화학 과정의 핵심 조절 인자임을 확인하였고요. 이 NAD 중에서 이제 NMN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은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보카도나 브로콜리, 양배추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식물들인데요. 요 NMM을 투여한 늙은 생지가 보통 생지들이 그 연구 활동을 할 때 3km 이상을 달리는 생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데 젊은 생지도 달리지 못하는 이 거리를 NMM을 투여한 늙은 생지가 달려가지고 이 물질이 균형 감각이나 신체 조정 능력, 속도, 근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불임 치료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같이 연구했던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연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NAD 증진제가 늙은 말의 생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예비 실험한 결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하게 된 이유가 요 젊은 연구자가 그 물질을 이제 본인의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폐경이셨는데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셨고 그게 정상적인 생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물질이 뭔가 불임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이 NMM이 NAD를 증진시켜서 그 결과 SIRT2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고 이제 늙은 생지가 몇 주 동안 이 NMM을 먹고 나서 난자가 젊은 생지처럼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이건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효소를 이용해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아버지의 반란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저자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시면서 약간 이제 활력이 떨어지신 상태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경계성 2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기 시작하셨고, 다음에는 이 위에 나왔던 이제 건강에 좋은 물질인 NMM을 복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운동을 더 잘하게 되시고 뭔가 활력이 넘치시고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시고
그리고 간효소 수치가 20년 동안 비정상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삶의 활력을 찾으시는 걸 보고, 아, 이 물질 자체가 노화를 뭐 막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진 않겠지만, 노화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노력을 한다면 더 활기차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 저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먹기 좋은 알약으로 쓸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이제 벌써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AMPK 활성 인자를 사용하거나 TOR을 먹제하거나 여기에서 나왔던 스택이나 NAD 증진제를 복용하거나 앞에서 설명했던 간헐적 단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는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게 노화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뭐 물질이나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후성 유전적 잡음을 줄이고 세포 조직을 회춘시키는 일을 잘 해낼 분자들을 찾아내고 계속 연구가 지속되면 노화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5장을 읽으면서 NMN 영양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를 복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6장 원대한 도약을 할 건데요. 2장은 총 6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좀비 노화세포입니다. 이 노화세포를 좀비 세포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정상적인 세포가 일정 횟수 분열한 뒤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주변 세포에 유해한 신호를 보낸대요. 텔로미어가 짧아진 상태이고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유해한 단백질을 내뿜어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비세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노화세포, 좀비세포가 주는 문제점을 보면 이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계속 쌓인대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더 이상 이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유발되고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조직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노화세포 제거를 하는 실험을 했대요. 저자가 생쥐 실험에서 노화세포를 제거하자 젊은 생쥐처럼 털이 더 부드럽고 검어졌고 운동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인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전체적인 수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약물이 세놀리틱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거는 노화세포, 좀비세포를 청소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노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물인데요. 현재 인간 대상으로 임상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건 뚜렷한 결과는 나타나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임승차자 제거학인데요. 무임승차자란 우리 몸속 세포 중에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세포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노화세포가 있고요. 또 돌연변이로 손상된 세포, 암에 가까운 상태의 비정상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포들은 스스로 제거되지 않고 면역 회피 능력까지 갖춤으로써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다고 해요. 왜 이 무임승차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잘 제거되지 않는가 봤더니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 면역 기능도 약해져가지고 이런 무임승차하는 나쁜 세포들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는 낭비되고 조직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과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무임승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우리 세놀리틱 외에도 새로운 연구들이 무임승차자 제거를 하는 걸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똑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건강하게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줄이기 위해서 단식과 간헐적인 단식을 계속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그 육류 위주가 아니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화세포, 무임승차하는 나쁜 세포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노화 예방 접종 미래 백신을 찾아서인데요. 여기에서는 노화를 이제 질병으로 보고 예방 가능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의료를 보면 암, 당뇨 같은 건 개별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만 솔직히 이 공통의 근원은 노화라고 합니다. 이 노화를 예방을 하면 이런 암, 당뇨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화 자체를 예방하는 또는 늦추는 백신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후보는 아까 앞서 봤던 그 물질들인데요. 센올리티, 그리고 NAD, 소투리는 같은 활성제를 이용해서 백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독감을 예방하는 것처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보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하다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건 후성 유전체라고 배웠잖아요. 후성 유전체를 리셋하면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대요. 우리가 후성 유전체 설명할 때 DVD를 예를 들었는데요. DVD가 긁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읽을 수 없듯이 후성 유전체가 아날로그 정보라 계속 쓰면 쓸수록 이게 노화가 돼서 DVD가 긁힌 자국처럼 원래 정보를 읽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후성 유전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긁힌 DVD에 난 긁힌 자국을 제거해서 원래 정보를 복구하는 것처럼 우리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인자가 바로 야마나카 인자입니다.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생물학적 교정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마나카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야마나카 인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4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이 4가지 단백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4가지 단백질을 조합을 하면 이 세포를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걸 세포 재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붙였더라고요. 이 세포 재프로그래밍을 하면 녹내장이나 항관병성 같은 눈의 노화 관련된 질환을 치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론상으로 보면 이 야마나카 인자를 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 우리 몸이 젊은 몸으로 해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실험을 계속을 했대요. 그런데 지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종양세포로 발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 연구팀이 부분 리프로그래밍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이 야마나카 인자 중에 긴형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자가 CMYC라는 유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만 빼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포 기능은 유지하면서 노화 정보만 되돌리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화된 생쥐의 시신경 세포를 젊게 만들어서 시력을 회복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미래에는 이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로 이 리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이 해충한다는 거죠. 그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중추신경계는 재생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사고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신경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연구에서 시신경 척수 내 조직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투인 조절과 유전자 편집, 재프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손상된 신경을 복구 가능하다는 건데요. 싱클레어 팀이 실험지에서 시력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고, 이는 노화 역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춘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의료 미용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 같은 거를 지금 많이 재생하는 걸로 쓰이고 있지만, 이 신경까지 재생을 한다면 정말 우리 몸이 젊은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진정한 해춘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인데요. 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노화 실험을 통해 가지고 노화의 과학의 미래는 밝지만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과학적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리적으로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하지만 이 저자가 보기엔 그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노화 예방 기술이 더 빨리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와 많이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읽는 순간, 그럼 이 노화 예방 기술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일까? 그게 정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특정 돈 가진 사람만 허용하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노화 과학기술, 노화 예방 과학기술은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